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피치 클락이 이제 각 팀들마다 뭐 반드시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야구가 더 재미있어질지 어떨지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 뭐 모든 구단들이 선수들을 이제 뭐 페이스 올리는 거, 시즌 준비하는 거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겠지만 또 하나 지금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게 이 피치 클락입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유튜브로 다 나오잖아요. 구단 네. 유튜브로 이제 선수들 불펜 피칭하는 거 나오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불펜 피칭 할 때 보면은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피치 클락이 정식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어기면은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투수는 2초 안에 못 던지면은 볼이 올라가는 거고요. 맞아요. 타자도 8초 안에 타격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은 스트라이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맞아요. 무조건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피치 클락이 지금 캠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뭐 오키나와 연습 경기도 있을 테고 어제 이제 롯데랑 대만이랑 한 경기도 피치 클락이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네, 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앞으로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시즌 초반 이 피치 클락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선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일단 경기 그 던지는 모습은. 이미 뭐 지난 연도부터 이게 하겠다라고 그렇죠. 계속 이제 주지를 시켜줬으니까 그래도 조금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완전 거부감이 있는 거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그 관련 기사를 봤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하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뭐 어느 쪽에서 했는지 명확치 않아서 제가 뭐 출처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기사 내용 그거였어요. 우리는 재밌는 야구를 원하는 거지 짧은 야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그 기사가 났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하기에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사실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KBO 리그에 대한 KBO 리그가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성비예요. 다른 문화 콘텐츠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렇죠. 길다. 맞아요. 가성비가 좋다. 이게 작년에 1,000만 관중 이상을 또 동원한 비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 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게 평일 오후 7시 경기. 그럼요. 네, 이러면은 사실상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평일 6시 반 경기 보통 직장인은 그럼요. 시간에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뭐 타이트해요. 보통 네, 회사가 6시에 타이트해요. 끝나면 30분 만에 야구장을 갈 수 있는 환경에 계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건 뭐 삼성동에 계신 분들 외에는 불가능해요. 잠실 기준으로 삼성동에서 그럼요. 근무하시는 분 아니면은 네. 못 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야구 팬들이 평일 경기는 야구장 가면 거의 2회, 2회. 3회 하고 2회. 있어요. 그건 막 너무, 이래요. 너무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피치클락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경기 시간이 단축되고 평일 경기 시간이 7시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온전히 1회부터 끝까지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이 나중 와서는 잘됐다. 네. 덕분에 7시 경기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덕분에 야구장 가도 1회부터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좋은 결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NC가 금요일 경기 7시에 했던 맞습니다. 적도 있고 삼성도 시간을 조금 6시에도 해보고 뭐 7시도 네. 했는데 그때 얘기됐던 게 막차를 못 타고 집에 맞아요. 갑니다라는 얘기였어요. 야구가 네. 기니까. 또 네. 기니까.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방의 몇몇 구장은 이 대중교통이 좀 빨리 끊기거나 그렇죠. 약간 좀 미비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야구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야구를 오히려 다 못 보고 그냥 나가야 돼요. 집에 맞아요. 가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피치 클락으로 지금 뭐 메이저리그가 완전히 3시간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뭐 네. 2시간 50분, 2시간 48분 이런데 정말 이만큼 경기 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그럴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7시에 야구를 하더라도 10시 안에는 끝나니까 그러면은 야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고 집에 가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맞아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산업이라고 본다면 다른 그 비슷한 경쟁 그 컨텐츠와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보통 영화가 3시간 안쪽이잖아요. 2시간 길어봐야 2시간 반, 네. 3시간이고 뮤지컬도 아마 인터미션 다 포함해도 3시간이 안 될걸요? 맞아요.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네. 그 정도라면 사실은 그 시간만 맞춰준다면 사실 어찌 보면 이 피치 클락은
없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네, 사실은 미국에서도 네. 처음에 사실 뭐 미국은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딱 나온 코로나 그 시기에 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제한 연장도 없애고 네. 막 이랬는데 더블헤더 그때 이른바 사실 뭐 미국은 150년이 넘었으니까 메이저리그가 흔히 말하는 올드 야구 팬들은 이게 야구의 재미다. 무제한 하는 게 야구의 재미다. 새벽 3시, 4시까지도 때로는 보는 게 야구의 재미다라고 했는데 이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 버립니다. 바뀌었죠. 우리 뭐하러 그렇게 했었냐? 이제 연장전 뭐 무제한 연장을 하긴 하지만 승부치기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뭐 웬만해서 13회, 12회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있고 지금 피치클락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미국 야구 팬들은 우리 예전에 왜 그렇게 미련하게 야구를 했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50년 된 정통을 깨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쉬워했지만 막상 변화가 되니까 더 낫네 이게. 잘 바꿨네. 이게 대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마치 ABS처럼. 그렇죠. 맞죠. 이제 우리 ABS 없는 야구 못 굉장히 봅니다. 힘들잖아요. 보기 어렵잖아요. 아까 저 호주랑 저 네. 한화 잠깐 보는데 네. 깝깝하던데. 호주 심판들은 제가 진짜 말을 호주 심판들은 네. 호주 심판들 원래 보면 알지. 한국 심판들이 진짜 잘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사실 피치클락은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뭐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업을 하기 위한. 이게 사실 이제 스피드업을 하기 위해서 피치클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팀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 팀도 좀 많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좀 그 리그에서 가장 많은 그 위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의도적으로 뭐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썼죠. 사실 피치클락에는. 네. 근데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시범 적용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경기장마다 이제 피치클락이 돌아가긴 했어요. 그렇죠. 페널티가 없었을 네. 뿐이지. 그래서 작년에 KBO가 집계한 결과 가장 피치클락을 적게 위반한 팀이 KT였고요. KT는 경기당 평균 4.62번 위반을 했는데 롯데가 거의 2배입니다. 롯데는 경기당 평균 8.66번 위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롯데에 유독 좀 피치클락을 싫어하고 좀 여기에 잘 걸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윌커슨 선수가 특히 좀 윌커슨. 그랬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윌커슨 선수가 23시즌 도중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한국에 그때 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오니까 다시 옛날 야구로 돌아가서 좋다. 피치클락 없어서 좋다. 오. 예, 메이저리그가 23년도부터 피치클락을 시행을 했고 그렇죠. 마이너리그는 그 전에 좀 이제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나 이거 싫어서 죽는 줄 알았다. 근데 다시 엄대 오니까 너무 좋네 했다가 다시 생겼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근데 시범 운영을 하면서 좀 이 선수가 뭐 템포가 좀 느린 편이죠. 인터벌이 길죠. 맞아요. 그래서 뭐 근데 또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네. 예, 롯데는 아마 모르겠어요. 일단 윌커스 선수가 재계약을 안 했고 좀 김원중 선수도 약간 템포가 그렇게 많죠. 빠르진 않았는데 김원중 선수 이제 적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비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비록 지난 시즌에는 많이 위반을 했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롯데도. 올해는 뭐 캠프에서부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네네. 진지하게 지금 다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대만이랑 그제 경기하는 거 보니까 딱히 네. 피치클락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롯데도 이번 캠프 때 보니까 이 피치클락을 조금 도입해서 이제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적응을 안 하면은 허무하게 그냥 경기를 그쵸. 져버릴 수가 그럼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막 진짜 중요한 상황에 네. 뭐 이걸 위반해서 볼 하나 줘서 네. 볼넷이 된다. 밀어내기로 밀어내기로 끝난다. 이러면은 뭐 진짜 삼진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정식 게임은 아니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해서 저 마지막에 피치클락 때문에 무승부로 끝난 게임도 있었죠. 네, 23년도 첫 해에 이제 시범 경기부터 이걸 적용을 했는데 허무하게 경기가 네. 끝난 경우가 꽤 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메이저리그도 야구 선수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그렇죠. 이 습관, 루틴이 깨지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타자가 천천히 타석에 들어갔는데 8초 위반이 나가지고 그렇죠. 삼진 먹고 끝나버린 때도 삼진 끝. 있었고. 예. 근데 이게 은근 자주 나오긴 해요. 작년에도 메이저리그 보다 보면은 타자들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삼진 먹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지금 메이저리그도 그렇지만 올해 KBO 리그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네, 경기 이런 흐름에. 광경을 볼 수도 있겠네요. 있죠. KBO에서 네. 특히 지금 저 롯데는 좀 위반 사례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 KT는 지금 더 빨리 준비를 한다고요? 네, 근데 사실 KT가 좀 신기했던 게 시범경기 시작할 때 KT는 그러니까 지난해 시범경기 시작할 때 KT 이강철 감독이 뭐 어차피 15운영인데 뭐 우리 딱히 준비 안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시즌 들어가니까 KT 투수들이 가장 위반을 적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기본적으로 KT는 뭐 육성할 때부터 투수들 빠른 템포를 선호를 해요. 투수 딱 신인으로 오자마자 템포 빠르게 던져라. 이걸 주지를 시켜요. 그래서 피치 클락 하기 전부터 약간 KT 투수들은 뭐 빨리빨리 던지는 게 짧은 인터벌이 몸에 배었다. 네, 그랬고 뭐 잘 된 거죠. KT 입장에서는 애초에 투수들이 금방금방 던졌는데 피치 클락까지 도입되니까 이게 또 더 큰 장점으로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치클락이 경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저 투수뿐만 아니라 타자들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경기 승패가 피치클락 때문에 갈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어요. 네, 제가 뭐 아까도 메이저리그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메이저리그 몇 경기 보면서 말루 찬스에서 팀의 중심 타자가 있었는데 이 타자가 투 스트라이크 먹고 나서 좀 뭔가 이렇게 볼배합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었나 봐요. 잠깐 나갔는데 8초 위반돼서 그냥 삼진으로 끝났어요. 말루 찬스가. 이거 호머하잖아. 네, 그럴 허무하죠. 때가 그런 게 나와요. 아직도 나오죠.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투수들이 더 강하게 주지가 될 것 같아요. 이 피치 클락을. 왜냐면 불펜 피칭하면서도 막 초 그렇죠. 보면서 하니까 네. 반대로 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 놓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쩌면은 좀 허무한 순간, 뭐야? 이렇게 삼진 먹고 끝나? 이게 타자한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생각은 듭니다. 작년에 제가 맥슈어전지 누구였는지 경기를 잠깐 보는데 그 시간을 딱 활용을 하더군요.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활용을 해서 딱 던지는데 그러니까 되려 그걸 활용해서 던지니까 투수가 타자를 공략한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템포에 변화를 주면서 그죠. 이 피치 클락 안에서 하는 투수도 있는데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고용표 선수처럼 노련한 선수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치 클락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드는 거죠. 예, 그런 진짜 명리하고 제구력 뛰어나고 이런 선수들은 저는 피치 클락을 정말 잘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피치클락 도입이 이제 KBO 경기의 흐름에는 어떤 변화를 줄지 이제 다들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 주자가 없을 땐 괜찮은데 주자가 들어차 있고 예를 방금 말씀하셨던 말루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 또 투수나 타자나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처음엔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분명 좀 어려워할 것 같고 특히 이게 투수들마다 이 피치 클락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요. 분명 그런 투수도 있어요. 피치 클락 하게 되면은 체력 소모 커지고 리듬 잡는데 투구 리듬 잡는데 어렵고 뭐 좀 더 나아가서 좀 몸이 더 피로해질 수도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제 대회에 이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을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야구를 보는 입장에서 피치 클락이 있으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끝났을 때 벌써 끝났어?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ABS 없는 야구 다시 못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피치 클락 좀 적응되면은 피치 클락 없는 야구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 저 메이저리그 해설도 하고 또 KBO 이슈도 얘기해 주시는 송재우 위원도 송재우 위원이 뭐 가장 오랫동안 지금 메이저리그 해설을 하고 계시잖아요. 송재우 위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새 경기가 끝나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네. 어느새 경기가 어느새. 끝나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뭐 좀 과감하게 주루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 도루를 많이 하는 팀의 경기를 보면은 좀 더 집중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주자가 뜰까 안 언제 뜰까. 뜰까, 언제 뜰지 그러면서 뭔가 조금 루즈했던 순간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피치클락까지 거기에 더해지면은 뭔가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한 순간도 놓칠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구를 보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장에 몇몇 그 뭐 감독 또 코치
이런 분들은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르고 이게 무슨 야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게 과연 한국 야구에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이 해왔던 야구랑 좀 많이 다른 건 사실인데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요, 바로 내년에 뭐. 3월에 WBC인데, 저, 예,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예, 네, 지금, 저 댓글 딱 맞는 말이죠. 딱 저게 정답입니다. 네. 예, 국제 경쟁력을 말만 따질 게 아니라 그렇죠. 따라가야 됩니다. 맞아요. 예, 따라가야지. 국제대회 하는 해봐야지 우리도 WBC에서 맞습니다. 뭐 적응을 하던가 하지. 안 해보고 나서 WBC에서 바로 적응해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원래 이제 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타석에 설 때 주자한테 사인 보내고 타자한테 사인 보내고 하잖아요. 너무 짧다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막상 어떡하지 했다가 해보니까 또 되더래요. 맞아. 예. 그냥 이 타임을 빨리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동안 우리는 타자가 대기 들어올 때 타석에서 여유 타석에 있고. 서면은 네. 여유 있게 주자한테 사인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타자가 이제 준비 끝내면 그때 사인 내고 네. 이래서 했던 거지. 만약에 볼넷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볼넷으로 타자가 이제 1루로 가잖아요. 그때 주자 사인 내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 사이에 뭐. 1루로 이제 밟고 있으면 네. 타자한테 사인 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 타이밍이 있더라. 막상 맞아요. 해보니까 또 되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네. 또 하나 이제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투수들이 서두르다 보니 부상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메이저리그에서도 23 시즌 이후에 투수들의 부상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이거는 KBO도 물론 그렇겠지만 메이저리그도 계속 연구하고 그렇죠. 풀어가고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관련이 크게 없다라고 해요. 이게 뭐 이제 뭐 교수들이 네. 의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다 뽑아봐서 투구 템포를 다 뽑아본 거예요. 네. 그래서 템포가 짧은 투수, 흔히 말하는 인터벌이 짧은 투수, 인터벌이 긴 투수. 이게 만약에 피치클락 영향이 있었으면은 인터벌이 짧은 투수가 그렇죠. 더 많이 다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예.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상훈 원장과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요? 지금 대세가? 지금 대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편집이 다 끝나가지고 아하. 네 이제 곧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곧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파리를 하고 있군요. 또. 네. 예. 곧 올라갑니다. 네, 네. 곧. 네. 근데 이제 그 이상훈 원장도 이제 야구 쪽에 관심 많고 또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보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23년 이후에 그 투수들의 부상이 많은 이유는 구속이 더 증가했기 맞아요. 때문이지 네. 그게 피치클락으로 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아직은 어폐가 있다. 네, 이게 의료진들이 보는 네. 시각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수들이 더 빠른 공, 더 강한 공, 구속. 더 스핀이 많이 먹는 공을 그렇죠. 던지기 위해서 더 하드한 트레이닝을 하고 더 예전보다 몸을 많이 쓰고 아무래도 뭐 가동범위라고 흔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가동범위는 늘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이 강한 공을 강한 공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부상의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 거지. 딱히 피치클락이랑은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미국에서도 좀 대세가 되고 있긴 맞아요. 해요. 네. 그때 하셨던 얘기가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뭐 포크볼, 속구 어떤 구종이 투수들에게 가장 나쁠까요? 가장 부상에 네. 많이 노출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쵸.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속구. 속구. 속구다. 그냥 속구다. 네, 속구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담을 많이 네. 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투구란 동작 자체가 네. 모든 그 근육과 관절을 꽈서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속 때문에 오는 부상이 제일 크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막 120km대 포크볼보다 150km의 직구의 부상 확률이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몸의 하셨어요. 무리를 네, 많이 네. 일으킨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곧 네. 업로드될 곧 업로드가 됩니다. 이상훈 원장 출연하시는 명재의 방을 함께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끝났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준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거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피치클락이 이미 이제 그 메이저리그는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크보도 KBO도
그렇게 좀 빠르게 경기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또 하나의 재미를 또 팬들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저는 분명 경기 시간은 단축이 될 거라고 네. 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피치 클락을 정식 도입하면서 시간이 좀 넉넉하긴 합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15초, 18초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무주자가 20초, 유주자가 25초예요. 이게 작년 CPBL이 하는 걸 좀 따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어쩌면은 3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야구가 그냥 딱 3시간 안에 끝나. 그렇죠. 예, 이것만 딱 정립이 돼도 또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야구 경기 전후로 또 뭔가 마케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견제구제한 이런 게 다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처럼 네.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또 이게 다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루 플레이에 대한 비중도 더 커질 거고 예, 사실 이 도루 하면서 세이브 아웃이 되는 순간도 굉장히 집중이 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결과적으로는 야구가 좀 더 스피디하면서 다이내믹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투수들이 뭐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데 포수들도 역할이 좀 피치클락 때문에 좀 바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피치컴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피치컴 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포수들이 특히 주자가 있을 때는 맞아요. 사인 길게 기본적으로 내고. 세 가지를 맞아요. 내잖아요. 길게 세 가지 내고. 구종 사인을 내고 그 전에 이제 사인 주고받아 그렇죠. 첫 번째가 진짜다, 뭐 세 네, 번째가 맞아요. 진짜다, 두 번째가 진짜다 이러면서 그 사인 교환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는데 피치컴은 그런 게 없잖아요. 누르면 네. 끝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지난해 후반기부터 피치컴을 해본 게 피치클락 도입 전에 피치컴을 해본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강민호 선수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내 안 쓰다가 한번 써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러니까요. 다시 네. 또 돌아갈 수 없는. 다시 돌아가기 네, 이것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요. 네. 처음엔 포수들도 거부감이 그러니까요. 있었대요. 이거 예. 뭘 눌러? 네, 나 잘못 누르면 어떡해. 네. 실수로 잘못 누르면 맞아요. 이거 사인 꼬이는 건데 이랬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뭐야? 엄청 편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수들도 다리 빠른 주자 나가 있고 그러면요 이거 가리려고 엄청 신경 그렇죠. 써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꽁꽁 이거 안 보이게 맞아요. 하려고. 이거 투수가 안 보여. 예. 그리고 맞아요. 투수들이 뭐야? 뭐야? 예, 막 이러고. 야, 사실 그러면 저겁니다. 예, 그러면 경기가 더 길어집니다 또. 맞아요. 그랬는데 포수도 이런 사인을 좀 스틸 당하는 거 이거에 대한 부담이 완전 사라지니까 그렇죠. 결국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또 적응을 해낼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제는 야구가 점점 더 빨라지고 어찌 보면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기술의 진보의 어떤 그 흐름을 함께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야구를 이 피치클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